감사합니다. 저희가 사회 리노베이션 스쿨을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딱 됐어요. 오늘부로. 저번 주에 일주일 전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서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저랑 승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너무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앞서서 저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방문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쿨 마스터이신 전조환 센터장님, 네, 스쿨 대상지인 제주 원도심 지역구 의원이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진아 팀장님, 네, 다음으로 유닛비 에어리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신 캠스루 이한솔 대표님, 네, 다음으로 유닛디 에어리어 오렌지 게스트 하우스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구상 중이신 이소연 대표님, 네, 다음으로 다시 한번 유닛 마스터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위한 창조 대표 박은진 마스터님, 네, 파스카의 대표 홍유정 마스터님, 네, 계양로 프로젝트 대표 이창길 마스터님, 네, 퍼즐랩 대표 권우상 마스터님, 네, 컨텐츠 그룹 제주상의 대표 고선영 마스터님, 네, 컬처 네트워크 대표 윤현석 마스터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주창조경제센터의 팀장 이경호 마스터님, 네, 한국 리노벨링 대표 이승민 마스터님, 네, 다음으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 자리를 빛내주실 더컨네일 센터의 김종현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리노베이션 스쿨은 저희가 개교식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지금 있는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여서 지역을 바꾸는 비즈니스를 발명하는 엔진으로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자 이 모토로 저희가 1일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주일간 정말 열심히 했던 대상지를 저희가 한번 소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 유닛은 칠성로 1가, B 유닛은 칠성로 3가와 캠스루 협업, C 유닛은 산지로 골목, D 유닛은 간동로 8길 골목과 오리지트리 게스트하우스 협업 모델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네 개 구역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발표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유닛당 8분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7분이 됐을 때 종료 1분 전에 저희가 앞에 보이는 저희 서지영님께서 종을 한번 쳐줄 거예요. 그 종이 울리면 당하지 마시고 1분 이내로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최종 8분이 되었을 때 저희가 종을 3번 쳐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이후에 유닛 마스터분들께서 브러쉬업을 10분간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각 유닛에 담당하셨던 마스터분들은 마지막에 브러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간 확인은 이 앞쪽에 있는 아이패드를 봐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A 유닛 준비되셨을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닛 A팀 발표자 김건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희 팀 발표 1차, 2차 쇼트 PT 하시면서 기억나십니까? 이거 저희 1차 쇼트 때 발표가 칠성 다방과 칠성 나이트였었고 2차 쇼트 때 칠성 상회를 저희가 소개를 했어요. 그럼 3차 쇼트 때는 또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템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팀 먼저 다시 소개를 할게요. 저희 팀원은 지금 쇼핑몰을 하는 팀원과 이제 마케팅 팀원 그리고 또 이제 마음 카페를 운영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 팀원이 있고 그리고 저가 있는데 저만 따로 이름이 또 써 있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팀원들과 10시까지 이제 여기서 그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집에 가는데
버스를 탔어요. 저 월정리에 사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막차 시간이 끊겨버렸네. 그래서 함덕에서 저희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제주 도민이라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칠성통에 대해서 아시냐? 칠성통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거기 죽었다.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팀원들과 얘기를 하다 정말 그 상인들이 원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제주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저희 팀원들 발표 준비하고 자료조사하면서 저는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바로 뛰어가서 상인분들 5분한테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지상에 있는 상인분들은 이제 그 하나로 묶어줄 그런 커뮤니티가 없더라고요. 상인회는 지하 상가는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 조합이 있는데 지상 분들은 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상인 옆에 누가 어떤 분이 그 가게를 하시는지 그런 거 교류가 많이 없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칠성로에 많이 오시는 상인분들과 직장인 그리고 관광객, 방문객들이 있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포기를 하고 저희는 인근 상인과 직장인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희 공유주방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겠습니다. 라운지 7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 주방 플랫폼 서비스로 해서 자기가 배달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곳에서 휴식을 가져도 되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 간에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저희 구역이 이 구역인데 이 구역을 반경으로 300m 이 라운더리 안에 도보로 5분 거리 안에 뭐 은행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뭐 동문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5분 거리라면은 충분히 걸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여담인데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영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가장 이제 점심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거 3가지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어요. 점심 시간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 직장인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밥일까? 팀장, 뭐 그 부장, 뭐 그런 사람들과 이제 신입사원이 밥을 같이 먹고 싶을까요? 정말 하루 종일 야근하고 했는데 피곤한데 휴식이 필요하고 맛있는 밥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밥보다는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앵커 스팟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컨셉, 이제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좀 힐링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조금 이게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데시트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 테이블과 이제 그 라운지 테이블이 있고 외부 음식하고 배달 음식 좀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편에는 로컬 식품 이제 쇼케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로컬 기업들의 이제 식품들을 전시해 놓고 이곳에서 맛있겠다 하면은 이제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 옆에 조그맣게 이제 공유 냉장고라고 해서 이 냉장고를 이제 무료로 자기가 그 먹고 싶은 반찬이라든지 밥 같은 거를 넣어놓고 그때 꺼내 먹으실 수 있게 준비해 놓고 또 위생시설과 화장실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거 여기 전시 부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전시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지역 로컬 상인분들의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지금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좌판을 까시고 양말을 파시던 칠성로에 이제 그 오래된 할머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은 몇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 상인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계속 지키고 있었을까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전시를 해놓고 이제 그분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상가를 소개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영을 평일하고 주말 2개로 나누려고 해요. 일단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인근 상인과 직장인들의 휴식 공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주방 플랫폼 서비스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밥을 또 먹을 수 있고 또 휴식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동문시장 혹시 탑동 그 보셨을 거예요. 탑동 그 노점 앉아가 노상 하시는데 이제 경찰들 오면 또 그 불이 나게 또 도망가고 차로 숨고 하시는 모습을 보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노상 때문에 그 바깥에서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이제 소통을 하는 걸까, 그런 건 잘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동문시장에서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공유 식탁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요. 음식도 아까 쇼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음식도 판매를 하고 전시관을 이용해서 지역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주민 주도형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에요. 주민 문화 프로그램과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사장님 클리닉, 또 칠성로 라떼, 꿀단지 클래스, 당연히 원데이 클래스나 이제 소상공인이나 상을 위한 이제 작은 저희가 칠성로의 상인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수익 구조인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 시간 및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 총 14시간을 운영하고요. 저희가 주요 상주 인력은 정직원 2명으로 생각을 했고, 시간제 시니어 아르바이트를 주유수당 시간을 배제한 채 2명으로 월에 총 7명 정도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니어 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그 칠성로 주민센터에서 같이 협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직원의 경우에는 한 명의 정직원은 경력제로 저희가 자체적인 수입으로 고용을 하고, 나머지 신입을 한 명 더 고용할 생각인데, 그럴 경우에는 제주 인근 대학에서 이제 협력을 받아서 인턴즈나 이런 거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짧게 보여드리는 걸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유닛 분들 요 앞으로 나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스터분들 브러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니데이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칠성로에 대한 고민은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칠성로 상가에 대한 침체와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뚜렷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은 그곳에서 어쩌니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그 칠성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하면 상권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로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뭐 이벤트도 하고 또 뭔가 불빛 조명 같은 것들 바꿔서 환경도 바꾸면 오겠지, 또 뭔가 상거리 더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면 오겠지, 또 사람들 불러들일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객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면 또 오겠지. 근데 실은 저 상권은 사실 상권이라는 것이 상거래가 있는 소비 장소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 옆에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살고 있는 주민인 제주 도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런 하나의 장소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 공유 공간에서 실제로 저 상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1차 모객 집단이 아니고요. 실은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시간만큼은 먹기도 해야 되고 또 마시기도 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 분들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또 고객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긴장감도 높아지니까 제때 제 시간에 자기 매장에서 혹시 냄새 배일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보면 대부분 배달 음식 혹은 뭐 기름지거나 패스트푸드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은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저 공유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만나서 또 토로하고 나서 위로를 받고 또 뭔가 힘을 얻고 또 거기에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장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성화되는 장소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상인분들이 힘을 내서 다시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커뮤니티 서비스를 상인분들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운영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제 우리가 보았을 때 만났을 때 그 아주 단순한 구조의 사실은 공간 대여 서비스에서 시작을 한 얘기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훌륭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뒤에서 윤현수 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상인분들 사실은 그 길의 중심이고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휴식하면서 자기의 그런 삶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업의 그런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수지타산 분석을 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냈다는 데에도 되게 좀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질문이자 요 뒤에 부분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30초 정도라도 되면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예, 뒤에 거 지금 발표를 맞춰 못하신 것들. 네네네네. 그거를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쇼케이스 상품 판매하는 거는 저희가 이 주변 직장인 분들과 거기 지금 칠성로 길에 있는 상인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쇼케이스에 로컬 기업들의 상품을 넣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일단 그 계양로 프로젝트 대표님의 그 발표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고 일단 그 칠성로에 있는 상인들은 대부분 뷰티, 옷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직장인 분들의 수요는 건강식, 제철 이런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그 칠성로 내에도 심지라는 카페가 있고 그 사장님께 이제 메뉴 컨설팅 등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철 음식이나 이제 로컬 이런 샐러드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쇼케이스에 저희가 B2B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지역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와서 사 드실 수 있게 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로컬 기업들은 재고나 이런 게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꾀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또 건강한 그런 제철 상품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모두 그 지역 내 모든 상인들께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 재고 부담이나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니 개당 3,000원 정도의 수입으로 하루에 30개씩 팔아보고 그거의 반응을 보면서 하루에 최대 100개까지의 목표량을 한번 늘려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의 수익 모델은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 수익 구조는 임대 수익료로 1,000원을 그 임대 비용 시간당 1,000원으로 모두가 되게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을 공유하는 거고 거기 상인들 분들한테 무료로 칠성로의 상인분들한테 멤버십 카드를 발행해서 1,000원의 비용 없이 복지처럼 내가 칠성로 상인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공간을 이용하고 직장인들은 1,000원으로 물건을 싸우거나 배달해서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 그 구조를 저희는 세 가지로 산출해서 임대 비용으로 인한 수익, 로컬 기업과 상생으로 B2B 상품 개발로 인한 수익,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상인들이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상인분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그분들한테는 저희는 이제 정직원이 그런 걸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받은 원데이 클래스 비용을 직접 들여서 그 상인들이 자존감도 높이고 부수입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괜찮나요?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2015년에 센터 처음 생길 때 제주에 뭐 스타트업이 없다, 뭐 여기는 되게 척박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한 프로그램이 런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창업에 관심 있거나 창업한 분들을 모여가지고 밥 먹는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에 저희가 일부러 뭐 서울에서도 좀 게스트도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막 확산이 돼서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안 해도 연결고리가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아까 문제를 되게 잘 보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고 이런 직원들이 여기에 계속 생겨나는 분들이랑
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것들은 많이 생겨나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도 뭔가 생겨나는 분들에게서 먼저 말을 걸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착안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타겟을 이렇게 했지만 분명히 여기가 잘 되면 이 원도심의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되고 결과적으로 제주 도민과 여행객들도 오는 비즈니스 공간을 확장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훌륭한 건 일단 자생적으로 돌 수 있는 구조를 짰다라는 거, 지원 사업에 의존을 거의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통협력센터 사업 같은 게 여기 되게 맞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 사업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설계하면 잘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자생적으로 되는 상태면은 그런 사업들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되게 안정적으로 새로운 실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추가를 해드리면 여기에서 하는 이제 라이프스타일에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왜냐면 이게 로컬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어떤 핵심 가치를 좀 세팅해서 좀 이렇게 돌아가면은 더 가치 있는 스케일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역에서 생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역에서 생활해 와서 솔직히 눈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주로 혼자 있거나 아니면 한 명의 종업원이 있어요.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구석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마을에서 잔치가 있든 상가가 이제 뭐 상이 나든가 하면 누구나 모여가지고 한밥상에 와라 이래서 상가집에서 차려지는 음식을 가지고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커뮤니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보면 막 위염도 걸리고 이런 것들이 혼자 급하게 밥을 먹으면서의 걸리는 고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들은 이 지역 주민들의 현재 삶에 충분히 공감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보태면 여기는 어차피 음식을 조리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지역에 있는 식당들로부터 일정 정도의 메뉴들을 조달을 해서 배식하는 정도로서 간다면 이 지역의 상권들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충분히 이 안에서도 또 새로운 커뮤니티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서로 초기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안면들, 그러니까 한 동네 주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촉진적인 장치들을 아까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역의 상권들이 교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이제 커뮤니티까지 고민한다면 이것들이 인간적인 친밀도를 넘어서서 이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박수 쳐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A 유닛 담당이셨던 박은지 마스터님 한번 브러쉬업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수요들을 보고 검증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뾰족한 니즈들을 발굴을 해오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1박 2일 동안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 저희 유닛의 사업 계획은 구성원 각자의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 녹여진 계획서여서 저는 정말 기대가 된다면은 향후에 우리 스쿨이 마무리가 되고 실제 현장에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칠성로 문화시장 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김진아 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경에 저희 센터 앞에서 자파를 팔고 계신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인터뷰하고 있는 김건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마스터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역 외부의 유입객들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 내부자 당사자가 되어서 깊게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와 함께 꼭 현장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A 유닛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라나 오후도시 출성로 일대 다양한 성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는 제로헤르츠 방송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저희 제로헤르츠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러면 계속 채널 주파수 고정, 시선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스몰 에어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협업 과제였던 캠스루를 본거지로 삼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거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곳이 저희의 협업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가진 분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노마드처럼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캠스루를 본거지로 삼아서 원도심까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도심 크루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나 살펴보니 오각집과 같이 공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카페에 공간 대여 아니면 플로깅, 채식 그리고 이런 배드라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크루들 이외에 정말 칠성로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봤습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 거리가 뭔가 좀 더 특색 있고 지역만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지역의 특색이 없을까요? 저희는 그 과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 칠성로 일대는 항해 활동이 오가는 곳으로서 다양한 상인들이 오갔던 곳이고요. 1950년대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피난민들이 대거 내려오면서 문학과 그런 문화예술 교류가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노마드가 유랑을 하지만 무언가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이 사진을 통해서 그런 스토리가 살짝 갈피가 잡히시나요? 네, 아까 피난민들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짐을 이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자신의 개성에 있는 것들을 담아서 이동을 하는 도보 여행객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외지인, 좀 더 새로운 변화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짓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이 제주도라는 곳에 와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감성들을 남기는 사람들인데요. 어쩌면 이 칠성로 일대가 다문화가 있는 이태원처럼 그런 풍부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연대하고 소통하는 니즈가 많은 만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참이죠. 그게 바로 저희의 역할,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원더심 크루들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풀어내어서 콘텐츠화하여 미디어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데요. 그렇다면 미디어 플랫폼 어떤 것일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 이 칠성로 일대 관동로에는 이런 라이브 방송을 이제 최초 시작으로 한 민영 방송, 남양 방송이 계속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에서는 느영나영이라고 이제 상인들과 소통하는 라디오 방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로헤르츠를 제시합니다. 실제 제로헤르츠가 입점한다면 이렇게 한번 상인들이 오가면서 이 공간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제로헤르츠는 즉 원더심의 다양한 개성 있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그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콘텐츠 미디어 그룹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 제로 웨이스트 아니면 여러 가지 채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고요. 제로라는 게 어쩌면 물리적인 것 이외에 자신의 마인드까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영상 매체가 매우 중요한 오늘날의 형식을 따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원더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독립적인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큰 비전입니다. 더하여 저희에는 가장 중요한 이 시발점이 프로젝트 협력 지원이 제주 MBC인데요. 이 내용을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로헤르츠,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다룰 것이냐? 바로 이런 큰 대분류로 한번 이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더심 크루에 대한 이야기겠죠.
뭐 배드라디오, 단순 식탁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소식지를 발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싶어요. 우각지 사장님 이별했어요 이런 얘기라던가 아니면 빨대 우리 계속 스타벅스에서는 종이 빨대 쓰던데 버려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제로 웨이스트라던가 아니면 비건과 논비건 이런 대결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뭔가 접근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실제 편성표를 한번 짜봤는데요. 저희는 밥을 먹고 카페나 이런 공간에서 천천히 라디오를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2시부터 4시 간격으로 정해봤고요. 실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 화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컨셉별 데이로 나눠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로 헤르츠가 이 원더심에 필요할까를 증명하기 위해 저희는 직접 한번 이 크루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마음에 온 사장님께서는 칠성로 일대에 있는 사장님인데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홍보를 자기네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협력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셨고요. 제로포인트 트레일 사장님도 이 한 걸음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셨고 마찬가지로 단순 식탁 채식에서도 진행을 하셨는데요. 짧게 영상 잠깐만 볼게요. 저는 일단 무언가에 있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참여해 주셔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의 니즈나 이런 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서로 소통도 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각각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들의 그런 소통과 연대를 위해서 협력하고자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식으로 대중, 더 나아가 칠성로,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모델을 구성해 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 모델을 정말 누가 이끌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각각의 역량 있는 핵심 친구들이 모여서 임의로 한번 이런 부서를 각각 만들어 보았습니다. 콘텐츠 기획 이렇게 짜봤고요. 그에 따른 예산 가장 중요하겠죠. 예산은 그러면 저희 지은님께 잠시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제로헤르츠의 초기 창업 자본은 1억 2,5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자금 조달 계획은 도내 주요 기관 창업 지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나 방송문화진흥원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미디어 그룹이기 때문에 사회 공익형입니다. 그래서 JDC 혹은 삼다수 개발공사의 CS 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의 수익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방송을 쉬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스튜디오 대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컨텐츠가 쌓이다 보면 저희는 컨텐츠의 아카이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외주 제작이 저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디어고 방송이기 때문에 중간 광고, PPL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광고와 홍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클로징만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람 시민 사라진다. 네, 감사합니다. 비유닛분들 앞쪽으로 조금 나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둠 속에 계셔가지고 네, 마스터분들 브러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되게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수익 실현 계획하고 창업 계획이 정말 현실적이어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참여할 건데 인건비 빼놓고 진행할 수 없고요. 예, 그 다음에 공간 임대라든지 장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자금 조달 계획도 또한 되게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아카이빙 통해서 진정성 있는 콘텐츠들, 우리 주민들이나 생활권에 계신 상인들, 그다음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들을 대변하는 콘텐츠 쌓아 놓으시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사업 기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기관들도 명확하게 잘 짚어주셔서 그 부분들은 오늘 사실은 리노베이션 스쿨 참여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의원님, 그다음에 기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짓가랑이 붙잡아 갖고 연결을 부탁하시면 예,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A 유닛도 마찬가지고 B 유닛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상하게 이번에 내 비즈니스,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도 중요한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주변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 이번이 저희가 리노베이션 스쿨을 진행하면서 세 번째 발표를 보는 건데 매번 발표 때마다 변하고 최종적으로 발표된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좋네요. 뭔가 뿌듯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쩌면은 정말 잘 구성되어진다면은 단순하게 칠성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저렇게 방송을 해주고 그다음 크리에이터들이라든가 상인분들을 서로 광고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유형은 아니지만 무형적으로 큰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원동력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어저께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런 정보의 연결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좀 필요한 일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만 솔직히 또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러한 측면에 한 좋은 솔루션을 좀 내놓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미디어의 느낌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미디어들의 어떤 결합과 연결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파워풀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생긴 것 같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역이 유명해질 때 보면 어떤 유명한 셀럽이 어느 지역 가가지고 인증사진 찍어 나오면 되게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곳에 아마 벌써 우리 로컬하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딱 왔어요. 이분들이 저기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 원더심 돌아봤더니 여기가 되게 좋더라. 인터뷰 한번 딱 하고 자기한테 SNS에 딱 올리고 제주에 가면 제로 헤르츠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 아니면 셀럽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되면 모든 분들이 여기에 안내 와가지고 나 인터뷰하고 싶어 유명 인사들 뭐 의원님들 뭐 지사님들 와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한 컨텐츠들이 유튜브나 공중파나 또 필요하다면 주변에 오픈되어 있는 어떤 이제 TV 화면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인터뷰들이 지역의 상권 곳곳에서 노출될 수 있어서 온 사람들이면 여기에서 나의 흔적을 남겨보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가 된다면 정말 최고의 어떤 이 지역의 콘텐츠를 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나의 콘텐츠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같이 나 인천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왔더니 여기 멋지고 우리도 멋지니까 와봐 라고 하는 콘텐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로컬 콘텐츠의 어떤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잘 들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자키 커피를 들렀다 왔거든요. 어제도 얘기드렸죠. 자키 커피 아버지가 20년 전에 여기 칠성동에 와서 아동복 매장했고 건물주가 됐고 아드님이 아버지랑 같이 카페를 만들고 근데 오늘 가니까 3대가 어울려서 같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스토리를 제가 이제 굳이 말을 그분한테 걸지 않았으면 알려지지 않았을 스토리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겠다. 너무 소중한 스토리들이 여기에 이제 아카이브 되고 전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팀의 강점은 이제 김지은 PD님이 계신 것 같아요. 김지은 PD님이 작년부터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같이 이제 뭐 심사도 하시고 계속 그러면서 로컬 크리에이터 컨텐츠들을 또 실제 공중파에 이제 하시기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반응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중파나 이런 기존의 미디어도 사실 공익성이 절반 이상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이런 로컬 컨텐츠를 고민하고 유튜브나 이런 걸 고민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조직의 그런 생리상. 근데 그런 것들의 큰 틀에서 아까 시청자 미디어제나 이런 것들의 그런 움직임을 이제 캐치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반에는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공익성을 가진 어떤 미디어의 변화의 흐름을 잘 타서 자리를 잡고 나면은 수익성 있는 모델이 붙을 수 있겠다. 그 단계에서 김정일 센터 얘기한 대로 다른 지역까지 전파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A 유닛하고 B 유닛이 나중에 가면은 서로 콜라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식당에는 스크린이 하나 있고 그 스크린에 거기에서 방영이 될 거고 거기 모이시는 상인들을 하나하나 여기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콜라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 처음부터 이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과정을 다 봐왔잖아요. 그 발전되는 과정이 저는 사실 A 유닛도 그렇고 B 유닛도 그렇고 되게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B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사업 기획안에 거의 유사하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저희 스쿨 하면서 봤던 그 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실제 실행화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때 되면 저희 인매거진과 함께 같이 콜라보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담당 마스터로서 너무 뿌듯하고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과제가 캠스루와의 협업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캠스루 이한솔 대표님은 제가 지난해 그 마스터 했었던 팀 유닛에 계셨던 분이셔가지고 그 1년 동안 원도심에 들어와서 엄청 애쓰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엄청 걱정도 했고 안쓰러워했고.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 공간을 혼자서 너무 훌륭하게 지금 그 토대를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배드라디오는 저희가 너무 개인적으로도 친한 크루들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 힘든 과정들도 다 봐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 시민 사라진다 라는 단어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원도심 크루들을 엮어서 스스로가 힘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변에 더 많이 알려서 여기에 도보 여행객과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좀 더 파급력 있는 공간으로 파워를 갈 수 있는 어떤 그 미디어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정말 설레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발표까지 수고하셨고요. 같이 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해당 B 유닛의 에어리어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캠스루의 이한솔 대표님도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리노베이션 스쿨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원도심에서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올해 발표에 캠스루가 나오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좀 처음에는 패기도 있었고 의욕도 넘쳤고 했는데 계속 현실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자신감 많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날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미디어 플랫폼이 생겨서 원도심의 크루들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연결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B 유닛 분들에게 모두 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C 유닛의 발표를 맡은 서모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 명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애프터 6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냐면 6시 이후 모두 동감하시는 것처럼 제주, 특히 원도심 지역에 6시 이후에 즐길 제대로 된 컨텐츠나 밤 문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녁 6시 이후에 모두를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뭐로 즐겁게 해드리냐? 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은 간단합니다. Satisfying drink at night. 그래서 술로 밤을 즐겁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대상 지역을 아주 멋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대상 지역은 바로 이 중앙 부분, 이 부분입니다. 대상 지역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 골목을 지나다녀 보신 분들이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자분들 경우에는. 왜냐하면 조금 무서운 골목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주변이에요. 이렇게 제주 동문시장에는 같은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제 산지천엔 이렇게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여기가 저희 골목 들어가는 그 입구거든요. 근데 그 입구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냥 보시기에도 딱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이다. 그 진입 장벽이 좀 어려운 골목이다라고 느껴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스왓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스왓, 저희의 강점은 일단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골목 구조가 굉장히 개성적이고 매력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있고 그 적산가옥 형태로 보이는 그 일본식 건물로 보이는 일본식 건물의 형태로 보이는 건물, 그리고 오래된 건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건물 외형들이 모두 다 매력적으로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문건제사라는 광장 형태의 큰 그런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반면 저희 단점은 모든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 모두 동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건물주와의 협업이 조금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위협은 여기가 옛날부터 모두 동감하시는 것처럼 성매매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탐라문화광장의 주치자가 조금 많은 그런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산지천 주변이 도민들에게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회를 보면 일단 동문시장이 위치해 있는데 동문시장이 정말 제주의 최대의 상설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인근의 탑동, 특히 탑동 인근의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아주 좋은 기회 중 하나는 주변에 저녁에 즐길 만한 거리가 아주 없다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을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요. 공간을 표현하자면 아주 매력적이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 그래서 저희는 밤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젊은이들을 위한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공간 계획도를 일단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구성할 건물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한 그 매력적인 광장 공간, 동문건제사와 건물 ABC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동문건제사는 저희가 이걸 3D로 구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을지로 만선호프 얘기를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광장 형태로 여러 사람이 왁자지껄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런 술집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A 건물, 2층짜리 A 건물에는 1층은 여기 여기를 터서 오픈형 야외에 테이블까지 다 놓고 마실 수 있는 술집, 그리고 2층은 조금 클래식하게 조금 멋있게 즐길 수 있는 와인바 형태로 구성을 할 거고요. 이게 B 건물인데요. B 건물은 좀 층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하에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흥을 돋굴 수 있는 클럽, 그리고 1층에는 펍, 술집, 그리고 나머지 상층부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약간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래피티 하는 그 예술가들이나 또 다른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저희가 오픈하지 않은 시간에 와서 그림을 그려두고 잘 마른 다음에 저희가 소파나 이제 의자를 설치해서 이걸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바뀌는 그 그래피티가 이 건물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C 건물인데요. 여기 LP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연령대를 보니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제 레트로가 유행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그 컨셉이지만 여태까지 2021년까지 레트로가 유행하다 보니까 LP바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LP바를 들여보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층들은 프라이빗 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그래피티 룸 포함해서 프라이빗 룸을 운영을 할 건데, 사실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는 그 코로나 이후를 상정을 하고 저희가 기획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전염병의 시대를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 확인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딩을 좀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출발은
필요하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기능적 브랜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만들었지만 여기서 저희가 기획한 이런 다양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경험적 브랜드로 발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원도심의 이곳,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상징적 브랜드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이 프로젝트에 속한 사람들은 총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저희 프로젝트 멤버인 애프터식스가 있고, 당연히 손님이 있어야겠죠. 손님이 있고, 그리고 주변 상인은 동문시장이나 탑동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이제 계시는 일부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살고 있는 저 같은 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해피하게 만들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지역가의 상생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가의 상생, 제일 출발점은 주변 상인들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너무 관광화되지 않은 노포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빙떡 말고 있는 할머니 누구나 다 친숙한 얼굴인데, 사실 관광객들이 빙떡을 알고는 있지만 그 옆에 호떡집으로 많이 가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빙떡 할머니의 빙떡을 웰컴푸드, 여기 제주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손님을 접대할 때 빙떡을 마련합니다. 저희는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빙떡으로 시작해서 동진식당의 고기국수, 골목식당의 꽁칼국수, 그 다음에 식재료는 우리가 다 수산시장만 집중을 하는데 저희가 기름집 있잖아요. 올해는 기름집, 유채기름, 동백기름 파는 그런 기름집이라든지 진생쌀상회의 그 건식재료, 이런 것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네, 멋있는 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비용 분석을 해봤는데 주택관리보증공사에서 하는 저희가 도시재생 지역이에요. 그래서 7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저희가 말한 그 4가지 공간을 모두 구입하고 인테리어까지 하는데 9억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분? 네, 그래서 9억이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대출을 할 건데 대출 이자가 월 380만 원입니다. 이러면 임대료에 비하면 정말 싼 가격이에요. 근데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 4공간에 1일 160명만 오면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끝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술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밤을 즐겁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분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마스터분들 브러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 건물 주변에 보면 정말 음침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가기 꺼려지고는 습한 기운과, 또 거기 가면 이제 무섭고 뭔가 태폐적인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없었던 장소에서 뭔가 버려지고 방치된 곳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장이 만들어지고, 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 그 담벼락에 사람들이 이국적인 어떤 분위기,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늘어서고, 단순히 음식적 경험이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 그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매개체인 거잖아요. 그 술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 경험, 그리고 술자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공간과 장소라면 실은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장소로 진화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정말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잘 정비되고 이렇게 높이 솟아오는 마천루의 빌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계획력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발휘될 수 있는 창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조력의 원천은 결국 밤에 또 피어나는 것이고, 그 밤에 피어난 사람들 사람 사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양한 화제들이 그 장소를 통해서 제주에 이끌어가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재밌게 기획을 들었고요. 저도 무등산 브루어리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제 맥주 여기 납품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면 무등산 브루어리가 애프터 6A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이 건물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실제
대상지리라 되기보다 그 에어리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이 리노베이션 스쿨이 원래는 야몰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개발 회사가 설립되는 거가 굉장히 그렇게 돼야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거라는 좀 그런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거의 지역 개발 회사에 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연희동이나 연남동 같은 경우도 실제 그 지역 개발 회사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방법론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포의 그 건맥 1897이라고 해서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비플러스라고 저희 파트너인데요. 크라우드 펀딩하는 협업을 해서 지역의 자본들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민 자산화를 해서 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만약에 저런 걸 실제 매입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어떤 자본으로 매입할 거냐. 그것에서도 우리가 그 관계성을 새로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동문시장에 계신 분들이 저기에 같이 뭐 100만 원씩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가면은 더 가치 있는 이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술집이 활성화되면 제일 득보는 업종이 뭘까요? 다들 잘 아시는군요. 숙박업이 네, 득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들 몇 개 어제 저희가 현장 답사하면서 봤는데 예, 게스트하우스가 좀 이쪽이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제 숙박을 한 사실은 이 호텔들이 있거든요. 호텔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나이트 라이프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 숙박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가격 할인 경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이렇게 다양한 특히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시간대를 커버해주는 업종이 생겼을 때 예상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좀 중형급의 호텔들과도 어떤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이외에 주변에 파급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분들을 가급적 많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셔서 여기가 잘 됐을 때 우리도 잘 되는구나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그 뭐 재생센터에서 매입을 해서 장기 임대를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거는 차근차근 예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도시재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특히 골목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유닛C가 대상을 한 곳은 아마 그 길이라는 인식조차도 없었던 곳이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메인 도로에서 뒷골목인 곳인데 여기를 이제 길로서 보기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광장 하나의 그냥 갇힌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기획을 한 게 굉장히 참신하고 또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탑동 원도심이 굉장히 일자형으로 개발된 큰 도로들도 많은데 그럴수록 이렇게 짧고 좀 작은 작은 골목들이 되게 소중해질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한 건물이라도 꼭 매입해서 실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운 지역인데도 저렇게 매력적으로 발표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같이 진행하면서 너무나 자기 것처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투자를 할 사람들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건물주 분들 환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역구 의원이신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종태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시 이후에 술로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 이해한 놀이터 만들겠다는 생각, 정말 좋은데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바로 이제 투자하고 싶은데 도시재생센터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또 여기서 사실 오늘 좀 이해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오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또 이렇게 일정들이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평을 하는 건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인 원도심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비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저는 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하시는 분은 제가 꼭 자료로 꼭 공부해서 또 이제 나름 이제 피드백을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에 오기 전에 사탐하고 역사, 세계사, 미술 강의를 이제 강사하고 원장으로서 한 2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도시재생 활동가로 이제 한 5년을 이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제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데요. 우리 전종환 센터장님이 쓴 그 책, 저도 이제 한 4-5번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 트렌드는 이제 MZ 세대, 2030 세대가 이끌지 않습니까? 40대와 저희 같은 50대는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어떤 1인 미디어 어떤 통해서 재밌는 컨텐츠를 이제 홍보를 극대화하면서 사실 이제 40대, 50대가 따라가는 어떤 형태인데 MZ 세대는 초고층 빌딩보다는 이제 나지막 한옥과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의 어떤 매력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 바로 원도심이고 그리고 골목골목에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이 사실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제가 다 들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또 제주 원도심만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콘텐츠일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무란 그 가게 아시지 않습니까? 우무는 이제 거기 그 용기가 플라스틱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옥수수 로제로.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인데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그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로 포인트 트레일인데 그것도 이제 육지의 그 시작인 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로 포인트가 그거예요. 시작해서 걸어서 1950m를 완주하는. 그래서 조만간에 광진계에 그 이정표가 만들어집니다. 도시계획센터에서. 이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재밌고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가치가 있는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컨텐츠라고 한다면 원도심의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들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8월달에 관광공사에서 이 일대 앞에 바로 보이는 탐남문화 일대 산지물공가, 북수광장, 산포광장 일대에서 이제 프리마켓, 플리마켓, 버스킹, 동네 책방 등 다양한 이제 그 소규모 어떤 문화 행사가 매주 금, 토, 5시부터 9시까지 열리고 반응이 좋으면 매일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환경도 7월달에 노선 하나가 더 구워져서 노상 주차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가까운 곳에 대규모 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또 중앙로에 이제 횡단보도와 이제 그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도심의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뭔가 재미있는 컨텐츠 만드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정에서는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희 간단하게 팀원 소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제주 원도심 디자인 공장에서 그 제주 패브릭 천연 염색을 통한 패브릭 소품을 만들고 계시는 팀원분 계시고요. 그리고 종달리에서 디자인 소품샵을 운영하시는 팀원분, 그리고 문화 행사 기획을 하시는 저희 팀원분이 계시고요. 저도 어제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약간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 같아서 약간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팝콘 스튜디오입니다. 제주 로컬 브랜드 페어를 준비 중이고요. 이름이 팝콘인 이유는 이제 제주도 로컬 브랜드들의 다양한 뭔가 이벤트들을 이제 팝콘처럼 톡톡 튀는 그런 지점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먼저 저희 대상지 개요인데요. 바로 오렌지 트리 호텔입니다. 그래서 탑동 방향으로 내려가거나 시청 방향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동문시장에서 입구에서도 바로 나와서 보도 3분 정도 거리고, 그리고 현재 이제 이 부근에 횡단보도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대상시를 주변으로 상업시설, 단독주택, 음식점, 카페, 공공시설, 다세대 주택, 숙박시설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들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큰 특징은 없지만 다양한 타겟층들과 인프라가 골고루 섞여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거기 중앙성당 있는 지역, 아니면 메가박스 있던 지역, 인천문화당 있던 지역, 아니면 옛날에 제주대학병원 있는 곳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데, 아주 이 마을의 이제 자원을 발굴하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작은 스케일들의 상점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운영하는 상점들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게를 차린 젊은 사장님들이 커뮤니티 플랫폼인 관덕쿠를 통해서 이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분들이 그냥 그곳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브랜드끼리의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산하시고 계셨고,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건물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참가자는 4명에서 5명 정도로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뭔가 장소가 제공이 된다면 약간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원데이 클래스나 체험 같은 것을 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 지역의 자원은 콜라보를 통한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발굴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좀 달랐는데요. 대상 지역의 과거에서부터 그대로 모습이 보존되다 보니 이 대상지는 변화가 느린 동네이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비자들의 니즈는 무엇인가라고 판단을 해보았을 때 이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 니즈가 있다라는 것에 도출하게 되었고, 근처 이제 D&D 파트먼트나 관덕정 분식처럼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집 같은 경우도 좀 프리미엄 식물들을 통해서 유입을 시킨다거나, 분식점도 좀 더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어서 그 프리미엄에 대한 소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역에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 페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이게 왜 페어가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로컬 브랜드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 바로 페어라고 생각합니다. 페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B2B 간의 연계도 되고요, B2C 간의 연계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과의 연계,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분들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에서 페어를 열면 사람들이 올까라는 이제 지리적인 특성을 한번 판단을 해보았을 때, 도보 3분 거리에 그 시장이 위치해 있고, 관세 라운지 올레길 17코스의 종점, 18코스의 시작점이며 중앙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주를 떠나기 전 기념품을 사러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올레길을 걷는 올레꾼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런 제주 도민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에어리어는 이제 제주 오렌지 트리 호텔을 이제 에어리어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주변의 스케일이 큰 건물과 견주어 되게 크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에어리어의 입구를 통해 에어리어 내부로 유입되는 그런 유동 인구의 변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제주 로컬 브랜드를 페어로 모으는 팝콘 스튜디오를 차릴 계획인데요. 쉽게 말하면 제주의 작은 코엑스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획한 이런 페어는 일단 제주 카페 디저트 쇼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주만큼 로컬 디저트, 로컬 브랜드가 많은 곳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행 오시는 분들도 한 번에 하루에 많은 카페를 가지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자리에 제주의 디저트를 모두 모아서 이곳에서 관광객들도 자신이 가지 못한 카페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카페나 혹은 다른 브랜드들이 와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컨셉으로는 제주의 작은 책방 공유 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에는 주제별로 다양한 서점들이 있어요. 인문학 서점, 음악 서점, 출판을 겸하는 서점 등등이 있는데 이 서점들을 전부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 공유 서재를 만들어서 자신의 책방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곳에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서점끼리의 협업 또 다른 브랜드들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는 스테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조식 같은 문화도 페어로 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체험 서비스나 뭐 침구나 가구 등들도 같이 이제 컨셉을 공유하는 쇼룸 형태로 페어를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열기 위해서 택배나 셔틀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여행객들을 유입하는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각 로컬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나 참여 활동들을 이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작가들과 협업하여 마을 지도를 배포하거나 현재는 지금 컨벤션 센터에서 카페쇼를 열고 있는데 내년 카페쇼를 열 때 저희도 디저트 쇼를 한다면 지금 방문하고 있는 마이스 방문자들과 함께 더욱 큰 고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된 수입원은 입점 수수료, 팜플렛을 만드는 스폰 수입, 음료 수입, 택배 수입 등이 있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이 지점이 여행의 시작점인 그런 원도심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여행지를 골라갈 수 있는 큐레이션 공간이 될 수 있고요. 도내 브랜드들끼리의 다양한 콜라보, 협업이 가능하고요. 또 이 지역은 저희는 4층짜리 건물에 굉장히 큰 건물이기 때문에 꼭 체육관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원도심 가운데에 페어 이런 협업 장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유닛 브러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팀은 사실은 되게 모범생 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어떤 내용들을 구상하고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정석적인 태도와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서 리노베이션 스쿨의 장점인 어떤 그 진화와 전복의 안에 충분히 수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너무 새롭고 신선하면서도 이 팀이 갖고 있는 그 아기자기함을 잃지 않는 느낌을 만들어내서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팝콘 스튜디오라 해서 제주 팝업 컨텐츠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는 느낌도 있어서 약간 그런 의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도 이 공간 안에서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또 뭔가 기획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어쨌든 장소라고 또 익혀지더라고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다양한 기획들이나 상품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숍이나 공간들 운영하시 많아졌잖아요. 또 관광객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다 방문하고 들려가고 싶은데 이 이동하는 동선상의 문제 때문에 일정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점심을 먹고 또 뭔가 음료를 마시고 또 돌아가고 근데 그런 여행을 또한 제주도다운 여행의 모습인데 이곳에서 그 번거로움이라든가 그거 없이 뭔가 내가 돌아갈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연인에게 뭔가 준비해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은 어떤 무엇을 좀 선택해서 뭔가 구입한다면 되게 이제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대상지 주변에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또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곳과 연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콘텐츠와 상품도 만들어낸다면 이 페어가 그냥 페어가 아닌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페어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페어 플레이를 가진 팝콘 스튜디오를 제주도 그 지역에 열게 된다면 너무너무 재밌고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범생이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범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는 제가 오히려 모범생을 좀 벗어나봐라 했지만 오히려 솔루션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모범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모범생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모범생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센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모범생인 걸 알기 때문에 재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요. 고선영 대표님 같은 분들, 윤학수 대표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가까이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같이 협업해가지고 해나가니까 이제 재밌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이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게라고 하는 거였다면, 진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더 깊이 들여다봤고,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것들,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저는 계속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 폭스트롯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폭스트롯이 로컬 편집샵이에요. 근데 거기가 막 투자 유치도 하고 굉장히 지금 스케일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동네에 있는 것들만 큐레이션해서 오프라인 상점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샌드위치가 맛있고 여기는 뭐가 뭐 그런 공예를 잘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 아마 여행객들 이런 데를 가서 재밌는 걸 계속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구매하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형태의 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관덕정 일대, 그리고 원도심에서 만들어지는 재밌는 것들이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으면 힘든데, 여행객들은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여기에 이제 모이고, 또 동네에 여기는 복합적이라는 게 아까 그 장점인 것 같거든요. 거주자들이 있다라는 거. 물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신기하니까 이제 들어가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관덕정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산업으로 이게 거점이 되면서 온라인 판매까지 이제 이어지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스케일업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범생스럽고 되게 페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모범생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최 측에서 쇼트 프레젠테이션을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오늘 오전에. 뒤를 보고 나서 이 팀은 뭘 하겠다는 건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쇼트 프레젠테이션이라서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완성도 높은 기승전결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찾아내신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제주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플리마켓을 하겠다든가 뭐 판매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공간에다가 그거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러한 컨텐츠가 살아남으려면 실제로는 지역의 유기적인 것들을 연결시켜낼 수 있는 입지 인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문시장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에게 제주도에서 마지막에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사고 수산물도 사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횡단보도가 열리면 그것들이 건너편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입지의 주변은 상당히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공간이에요. 관덕정 부지가 상당히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상 건물주에도 제주 원도심 내에서는 가장 큰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통협력 공간은 1층을 개방하는 걸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은행은 지하에 전시실이 있고, 그다음에 위층에는 커뮤니티 룸들을 갖고 있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화적인 자원들을 가질 수 있는 입지인 거죠. 그래서 아마 횡단보도의 개설과 함께 이게 워킹한다면, 저는 원도심의 일대 전환들을 이뤄낼 수 있는 큰 엔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어제 그 저녁에 저희가 회진을 돌고 그 좋은 생각들을 키포인트로 딱딱 잘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 코엑스몰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엑스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인 거거든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출구와 입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그것들을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냐를, 여기가 고인물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내는 공간. 그래서 어제 저희 그 마스터들이 코멘트 드릴 때 비포 식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가기 전 들르는 공간,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조금 더 이 컨셉이 좀 더 완성도 있게 진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엄청 잘 들었습니다. 그 쇼트 프레젠테이션에 그림 한 장으로 발표했다가 이만큼 정리를 해주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 아기자기함이라고 아까 윤현석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 요 유닛의 개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주에 오는 어떤 젊은 여성 관광객들이 원하는 컨텐츠인 것 같고 그거랑 실제로 본인들의 캐릭터가 맞으니까 이게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디저트는 그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진 찍기 좋은 이쁜 디저트랑 그리고 진짜 맛있는 디저트가 있잖아요. 근데 드림타워의 라운지 바에 애프터눈 세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제주에 있는 지역들의 디저트 메뉴들을 보면 어떻게 구성하면 정말 관광객들이 좀 비싼 돈을 내고라도 살 수 있는지, 그래서 단가도 높이게 되면 수익성도 좀 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유닛인데요. 뭐 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워낙 갖고 계신 게 많고 그다음에 고민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직접 생활하시면서 본인들과 주변에 있는 또래들이나 동료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현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페어라는 하나의 단어로 잘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사실 당사자이시면서 특히 발표해 주신 분은 어제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 발표 선정이 되셨다고 해서 훨씬 더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시기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선정이 돼갖고 저희 동기로서 올해 자주 뵙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페어인데요. 아까 마이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 마이스 목적의 방문객들이 일반 관광객들에 비해서 2.8배 정도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원래 이 건물의 기능 자체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주께서 이 건물에서 숙박 기능을 얼마나 활용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ICC 맞나요? 제주도? ICC에 호텔 있죠? 코엑스에도 인터컨티넨탈 있죠? 왜 있죠? 거기 오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페어나 마이스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 가지고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박시설 특급 호텔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1층에 이 페어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그 테넌트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상층부의 그 객실들에 대한 운영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같이 조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건물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보면 아까 중간에 지금 카페쇼가 6월 초에 열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창업자들이나 어떤 장비나 원두 공급자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카페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동기간에 잡는다는 게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에든버러 페스티벌 가면 항상 프린지가 있죠. 본 페스티벌에 참여 못하지만 언젠가 거기를 지향하는 팀들은 주변에 어딘가에서 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ICC에서 열리는 메인 행사들이 있으면 거기에 서브 행사 중에 지역에 있는 작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다면은 바로 아마 여기가 별관처럼 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도에서나 아니면 ICC에서도 지원할 명분이 확실히 있는 것이 약간 외곽에 떨어져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거기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 비즈니스 끝내고 나면 원도심으로 나와서 여기서 같은 주제의 다른 행사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그 환경들을 소비하실 수가 있는 주요한 타겟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지역 내에 있는 작은 앵커 역할로서 충분히 기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좀 조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일이 정말 이 팀 내부에서 정말 추진됐어 하는 마음에 포틀랜드에 가면 라이프스타일 시티라고 불리는 도시 중에 하나의 포틀랜드에 가면 메이드 히어 PDX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그 상품들을 소개하는 샵이 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있고 뭐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상품군이 뭐냐면 포틀랜드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면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인사이트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누가 뭐래도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물론 제로 웨스트 그다음에 예쁘고 아기자기한 뭐 상품 이런 거 있지만 결국 자연과의 연결점을 가져야 제주도로의 상품으로서 사람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더 확실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성의 어떤 상품 기획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편집에 대한 어떤 방향성 등을 좀 가져신다면 좀 더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지금 D 에어리어에서 지금 오렌지 트리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하셔서 운영 계획 예정이신 이소연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그 건물이랑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권호상 그 마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 그런 공간으로 쓰고 싶은데 지하는 음악과 술, 1층은 방금 발표하신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고 2층은 시각적인 그런 홀이 있었으면 좋겠고 3, 4층은 무조건 여기 오신 분들이 밤새 이야기가 끊기지 않게 이 흥이 끊기지 않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잡아놓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부터 마스터님의 얘기까지 총체적으로 다 너무너무 저의 그 노트북에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아까 정정환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범 팀 아래 위로 사실 유닛 B와 유닛 C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전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분들이 괜찮으시면 제가 캐드 도면을 드릴 테니 지하부터 3, 4층, 5층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셔가지고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큰 박수로 저희 들어가는 길 마주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왜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퀄리티가 확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우리 좀 프로그램 일주일 동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1회, 2회, 3회, 4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오시고 또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경상남도 창원에 갔었어요. 김경수 지사님이 아까 제 책 밀레니얼의 반격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사님이 초대해서 가고 지사님이랑 이제 오찬도 하고 그리고 어제 오신 이제 양경준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창원시도 쭉 둘러보면서 이제 봤어요. 근데 너무 인프라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난데 근데 왠지 커피가 맛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지사님의 고민도 경상남도 음식이 좀 맛이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고민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딱 돌아와서 이제 여기 이렇게 원도심을 다니면서 저도 이렇게 놀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남에 또 없는 게 인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분도 물론 이제 또 서울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경남 출신들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업 하나하나가 다 잘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진출하겠구나. 결과적으로 포틀랜드 시애틀이 라이프스타일 산업이 돼서 미국이나 해외로 진출한 것처럼 제주도에 있는 팀들이 진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진출하고 계신 분이 고선영 대표님이 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경남의 창원의 리노베이션 스쿨을 이제 올해 하기로 이제 얘기하고 한국 리노베링을 먼저 진출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상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잘 이거 만드셔서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 제로 헤르츠 뭐 창원 이런 버전도 이제 만드시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고서영 대표님이 처음에 저희 2015년에 개소식 때부터 같이 알던 이제 사이인데 사실 그때 컨텐츠를 제주도에 대한 컨텐츠를 매거진을 계속 아카이브 하셨잖아요. 제주도 전체에 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원도심이라는 이제 마을 단위로도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구나. 근데 컨텐츠 뭐 그리고 저런 뭐 굿즈라든지 아니면 그런 미디어 뭐 이런 거
커뮤니티 이게 이제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물론 어렵겠지만 전국에서 그래도 제주 원도심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문시장처럼 활성된 시장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곳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할 수 있는 커피 맛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한 20년 걸리거든요. 제가 보기엔 창원은 20년 걸리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먼저 해서 전국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설레는 것들을 잘 보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연달아서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계신 16분 모두 지금 이 원도심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시고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보시고 또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창업을 해보겠다 원도심에서 창업을 해보긴 할 텐데 약간은 혼자서는 좀 어려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제주창조경제센터 또는 앞에 보이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 센터도 6월 중순부터 실제 공간 창업에 대한 사업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오늘 끝난 다음에 문의셔도 되고 돌아가셔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다가 저희 센터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후속전 안내였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그죠. 사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찾아오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공개 발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